한방에서는 성조숙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그렇죠. 한방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되게 복잡하죠. 네, 그렇죠. 음호화황이라든지 간울화화라든지 그다음에 비허스본이라든지 자 이런 건 뭐냐면은요. 자, 음이 허해서 화가 망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화가 위로 올라오고 혀가 자꾸 붉고 손 발바닥에 땀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뜨겁게 느껴지는 현상이 올 때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성조숙증이 올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간 기능의 문제예요. 간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울체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성격이 급해요. 화를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런 경우는 간 담낭경이기 때문에 옆구리 쪽이라든지 네. 가슴 옆쪽으로 나타나고 맥박은 빠르고 예민하게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만적인 체질이에요. 비에 습이 쌓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비주운하라고 하는데 먹고 분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지방세포가 쌓이고 체지방이 늘면 아까 그 렙틴이라는 그 효소 때문에 발생이 되죠. 그럴 때 발생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방적 치료는 어떻습니까? 뭐 사춘기를 정상적으로 늦춘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 잘못 보면 이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늦춘다. 늦추게 되면요, 성 호르몬을 늦추게 되면 성장 호르몬도 같이 떨어져요. 예. 둘 다 크지도 않고 성장도 안 돼요. 그런 오류는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늦춘다기보다는 네. 한방에서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춘기 동안에 성장도 빠르다고 그랬죠. 네. 그 빠른 거를 유지시켜주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방적인 치료는요. 아까 원인에 따라서 가는데 1, 2, 3번. 자음강화법, 소관사화법, 건립감리법이나 네. 요거는 그 앞에 거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연견, 상견이는 딱딱해진 걸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드러워야 성장도 잘 되고 하죠. 딱딱해지면 안 돼요. 골밀도가 네. 높아지면 안 되듯이. 그리고 이기화렬이라고 하는데 자, 기를 이롭게 한다. 부드럽게 해주고 기를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네. 막혀 있으면 병이 오거든요. 그리고 활혈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고속도로를 뻥뻥 뚫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갓길에 누가 서 있다든지 사고 난 거를 없애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훨씬 그 호전도가 좋아집니다. 그럼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치료 기간은 그 성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 와가지고 그런 증상이 발현이 된다 싶은 애들은 예.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셔도 소정의 목적을 조금씩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꾸준히 끌고 가야 돼요. 식습관, 네.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조숙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부모님들의 큰 관심사인 저신장, 그러니까 성장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경우에 성장 장애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성장 장애라는 건요, 단순히 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구조적이고 기능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하고 체중뿐만이 아니라 네. 그것들이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신장증, 성장장애라는 건 키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장부진이라고 해요. 한방에서는 오지오연증이라고 해서 5가지가 늦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기, 듣기, 뭐 글쓰기, 걷기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오기 시작하면은 성장이 기필코 안 될 수가 있죠. 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방 쪽에서 봐도 그렇고 성장 장애는 그 또래에 커야 될 만큼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cm 정도를 못 큰다. 그럼 보통 한 제 확장기라든지 이럴 때는 한 10cm 정도로 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될 때, 1기, 2기 정도에 안 될 때, 또래보다 한 3% 정도, 100명 중에 3명, 요 안에 들었을 때는 약간 저신장증으로 보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장장애의 한방적 관점에서 어떤 원인을 보십니까, 선생님? 한방에서는 선천직이라고 그러죠. 예. 그 부모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기가 있고 후천적인 기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그 밸런스가 깨지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선천적인 요인, 그래서 한방에서는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정을 만들거든요. 그 정의 정액도 될 수 있고 난소의 그 발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뼈를 강하게 하고 성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진 애들이 성장 장애가 올 수 있고요. 후천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자의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져서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상생상극이 안 됐을 경우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안 먹는 밥에다가 흡수도 안 된다든지 예. 잘 먹고 잘 노는데 열이 많아서 배출이 되고 바짝 마른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방적으로 그냥 쉽게 본다는 거예요. 양방적이라는 것보다는 네. 대체적으로 가족력
전체적으로 가족이 왜소하다. 예. 그러면 체질적으로 얘가 좀 잘 안 크고 예민하고 짜증도 잘 낸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질환,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아토피라든지 그다음에 그 만성병에 시달린다든지 할 때는 외소증이 올 수가 있고요. 호르몬 분비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결핍, 그다음에 선천적 이상 외소증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궁 질환이라든지 터너 증후이라든지 이런 골격 이상, 그냥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성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치료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 또 어떤 원인이 성장 장애를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요즘 한국말도 서툴데 영어부터 배우더라고요.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나 질환 연관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비유를 아주 잘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구구단도 3학년 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갈 때 기억니은을 배웠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2살, 3살만 되면은 기억니은, 나비야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노래 듣죠. 자, 너무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애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네. 큰 성장 쪽의 문제는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애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공부를 자유분방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척추측만증. 예. 자, 그것 때문에 원인이 올 수 있습니다. S자 곡선을 가지거나 C자형으로 틀어지는 경우죠. 척추가 측만이 되면 호흡 곤란도 일어나고 장기에 영양분을 공을고루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틀어진 것만으로도 4cm에서 5cm 정도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세 정도 그 안팎에 척추 측만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도라든지 15도 틀어진 거 아니고는 자연적인 교정만으로도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척추 측만증이 안 걸리도록 애기들 자세, 공부하는 자세, 독서, TV 보는 자세 그렇게 하시고 TV는 웬만하면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다음엔 영양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죠. 먹고 잘 먹는 게 뭐 보약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먹었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영양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고 조절을 해야지 육류 섭취해서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성장은 지방을 태워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아이고 잘 먹고 살이 쪄야지 키가 크지. 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넘어선 게 문제예요. 넘어서게 되면은 지방 세포 자체를 태우느라고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못하게 되니까 영양 균형을 잘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화 비만 아까 비만. 그랬죠. 음식을 많이 먹는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한다 그랬죠. 성장 호르몬이 성 호르몬이 자극되면 성장 호르몬을 빨리 확장시키고 그러면 빨리 다쳐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비만하지 않게끔 운동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예. 자, 나머지 하나는 아까 스트레스,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요새 애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눈을 어떻게 두질 못해 이렇게 막 이러고 네. 진찰 받을 때도 막 손도 이러고 그렇군요. 누구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께 안 돼요.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군요. 안절부절을 해요. 자,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분리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단을 많이 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건 심담 허겁증이라고 그래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담 기능하고 간 기능은 장군지간이거든요. 예.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산을 못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키가 크겠어요? 안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활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망나니라고 키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애가 편한 상태에서 자주 웃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 쓰시면 요 4가지만 줄여도 예. 우리 성장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욕심을 더 내서 키를 키우는 방법 핵심만 더 몇 가지 짚어주시죠, 원장님. 좀 핵심 별거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건 과식상과 단백질 섭취. 단백질 섭취는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발달을 그때부터 해요. 근데 하고 나서 2시간가량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달하니까 그때 단백질을 섭취시켜주면 효과가 빠르죠. 그 다음에 수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애기들 자는데 텔레비 켜놓고 불 켜놓고 재우지 마시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뛰어놀면서 분산, 발산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는 아파트라서 못 놀죠. 데리고 나가세요. 조금 놀고 주말에 아빠 힘들어도 몇 시간씩은 몸으로 놀아주세요. 예. 그러시면은 폭력적인 것 같아도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방질 적게 먹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 네. 칼슘 섭취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이라면요 부모한테서 받는 영양분 중에서도 운동, 영양, 스트레스, 수면 요 4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네. 애들 성장이 안 될 때 엄마 아빠가 맨날 통닭에다가 맥주 시켜 드시고 네. 그죠 밭에 텔레비 이렇게 누워서 보시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한다는 거는 애기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식습관 같이 바꾸시면 건강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세요. 부모님부터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른 나이에 2차 성징이 찾아오는 성조숙증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높다고 하니까요.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도록 하셔야겠습니다.